안녕하세요. 집합 건물에 관련돼서 이제부터는 제가 전임 관리단 의장 이런 말 안 하고 이제 그 집합 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 1호 전원진 1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젊은 분이 서울에서 계신 분인데 이 좋은 질문을 하나 하셔서 여러분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관리업체를 이제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리업체 측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도급 계약과 위탁 계약이 있는데 위탁 계약은 수수료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미납관리비 소송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해고 사항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일어나는 각종 건물 관리 보전과 관련되어서 어떤 하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이때는 모든 것이 앉아 관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급 계약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도급 계약이나 위탁 계약이나 우리는 도급이나 위탁을 빼버립시다.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여러분들 잘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도급 계약을 웬만하면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이유는 금액도 클 뿐더러 우리가 관리단에서 지금 하는 역할은 뭐냐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감시 감독을 하는 거죠.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이렇게 건물 관리 보존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종 용역 계약들에 대해서 또 관리단을 거쳐서 관리단에서 승인하에서 지금 필요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공정성에는 뭐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제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정치 속에서 말하는 그런 공정성은 아닙니다. 너무 요즘에는 이제 경제를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덧붙여서 하나를 살짝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을 하는 것이 기본 사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도급 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위탁 계약을 해서 미납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소장부터 해서 시설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아니면은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관리인이 관리소장을 하시면서 하는 경우는 이제 그분이 이제 미납관리비 소송을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 재고 독촉장을 보내시면 되고요. 그렇게도 안 되면 지급 명령 신청돼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 이제 꼭 크게 그거는 어려움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급 명령 신청할 때는 법무사를 대동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본안 소송 들어갔을 때는 변호사 한자 선임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선임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뻔한 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탁 계약서 있죠. 거기를 좀 잘 적어 주십시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가 사실은 예전부터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위탁 계약서를 위탁이다 도급이다 이걸 빼겠습니다. 그냥 계약서를 어떻게 관리업체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꼼꼼하게 제가 많은 지금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또 했고 실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도급 계약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첫째입니다. 도급은 건물을 보통은 도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일의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을 시공할 때 이제 그때는 도급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이지
우리 여기서는 뭐 건물이 시공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일이 완성되었다 안 됐다 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연속 증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도급 계약이다, 위탁 계약이다 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본질적인 측면을 잘 보시면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파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집합 건물의 모임 목적이 뭐다 했죠? 본질은 그렇죠. 재산권 보존, 그리고 미래 가치 소유자분들은, 그리고 입점주, 특히 이제 임차인 분들은 여기 왜 오신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임대료를 내면서 이제 장사를 잘 하셔가지고 영업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거죠. 영업이익을 많이 내서 거기 있는 상가를 사시든지 아니면 확장시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려고 하기 위해서라도 건물 관리 보존이 상당히 잘 돼야 되고, 관리비는 처음에 엉망으로 됐을 때는 이제 직원이 많이 투입되지만 이제 안정화되면 직원들도 계속 줄여드려야 된다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는 거는 그것도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되는 건 아니고, 제품이라든지 상품을 팔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오직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운영비가 줄어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자동화 시스템으로 좀 바꾸어서 나가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건물 보존 관리도 잘 되면서 재산 가치, 미래 가치, 그리고 영업이익은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주분들 여러분들과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여기 집합 건물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도 공정해야 되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누군가가 공용 부분을 무단훼손해가 누군가는 복도를 마음대로 써가면서 쓰고 있고 누군가는 안 쓰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그거. 그리고 이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봉사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점주 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먼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 안건으로 넣어서 거기에 이제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과반으로 이렇게 찬성 동의를 들어가도록 이제 일을 시키면 되죠. 관리업체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또 밴드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으셔가지고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 불편 사항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열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입니다.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걸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든 뭐 동산이든 어떤 주식시장이든 뭐든지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픈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오픈을 안 하고 몇몇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사를 한다든지 재산권은 본인 재산도 아닌데 본인 재산이 아닌 공용 부분에도 마음대로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리비를 마음대로 횡령 배임을 한다든지 또 마음대로 설치를 금액을 많이 주고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민형사상 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상식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재산권에 대한 보존 관리와 미래 가치에 얼마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만들어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만 보면 여러분들 입점주분들하고 소유주분들하고는 서로 이웃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으시던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시행사하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시행사하고 많이 싸워가지고 입점주 분 중에서 시행사 편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쪽으로 편들어서 뭐 과반수 찬성을 할 때 오히려 반대를 하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깽판을 부리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랬는데, 이제 과반 통과해서 관리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그런 부분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싫다는 거죠. 깽판을 부리서 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공정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웃입니다. 서로 이웃이고,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반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고, 아셨죠?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너무 이렇게 한쪽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옳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봉사직이 아닌 권력화가 돼버리고 정치판이 돼버리고 네 편 내 편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다시 문제점이 발생하죠. 우리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효율화시키고 잘 관리비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자보수 잘 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입점주분들의 또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고 관리업체들, 직원들은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봉사직이라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관리업체한테 통지를 해서 아니면 통보를 해서 바로바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이웃 간에는 제발 이렇게 정치판을 만들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셨죠? 누가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누가 하더라도 바르게만 하신다면. 그렇죠. 그런데 집합 건물은 그렇게 정치판을 만들려고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이다. 이런 부분을 그때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늘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웃처럼 이렇게 잘 지내시고 경제적 관점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영업이 서로 잘 되도록 북도와 주시고 상가 활성화 되도록 북도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판을 만들어서 횡포하고 이러면 한 5번 정도 참다 도저히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는 거. 그거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해결이 많이 됐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한 주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집합 건물은 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봐서 아주 관리비가 효율화되어서 모든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분들이 재산 가치와 우리가 영업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저는 늘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면 문을 두들기시면 되고요. 제가 저도 바쁜 상황이지만 시간이 틈틈이 날 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전화를 드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결점을 제시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해드리고 있죠. 제가 아마 제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변호사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 검찰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나을 텐데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실무적으로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늘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